중요한 점을 배울 건데 첫 번째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점 중에 외심, 내심, 그다음 무게중심, 그 다음에 내분점, 중점, 그 다음에 자취. 저는 배웠는데 자취는 지금 안 나오겠다. 요거랑 그 다음에 중문선 등이 나오고, 원래는 얘까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내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외분점을요,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지요. 자, 기본적으로 요점을 A라고 하고요.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C, D. 우리는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도형이나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최단거리입니다. 경우의 수 제외. 최단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진 직선, 이 선분을 길이를 구할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큰 걸 작은 거 뺀 거니까 C-A가 돼요. 높이도 큰 거 작은 거 뺀 거. 그럼 피타고라스로 3분의 AB는 루트 C-A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 점 x1, y1,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x끼리의 차, y끼리의 차의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구한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가지고는 크게 염려할 게 없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1,0, B가 4,6이에요. 그때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요거 구하래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첫 번째, 공식 이용합시다. 뺀 것의 제곱, 뺀 것의 제곱. 아, 얘 P구나. 그럼 P를요, Y축 위의 점이잖아. 0,A라고 할게요. 그러면 뺀 것의 제곱, 뺀 것의 제곱 더하기 뺀 것의 제곱, 잠깐만, 루트 몇 시였냐. 뺀 것의 제곱 16 더하기 뺀 것의 제곱, 요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될 거거든요. 정리합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요게 되겠네요. 자, 2차 함수죠. 2차의 최소값 얼마일 때? a가 축일 때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요. 따라서 a가 3일 때 최소가 된다 해서 요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1,0이에요. 4,6이에요. 얘들 그럼 봐봐. P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 그럼 이 P의 위치가 이 두 개를 이은 선분 위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4,6이면 이 선분에 우리 1차 함수식이니까 기울기 구하면 5 증가할 때 6 증가했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지금 틀렸지? 왜? 6x 플러스 5분의 6 해서 구해서 y제곱 5분의 6인데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거라서 그래요. 거리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이걸로 푸시면 안 돼요. 제곱은 무조건 공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 쓰기 귀찮아서 이걸로 풀었다가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꼭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왜 배우냐? 얘 때문에 그래요. 외심. 외심은 정의 자체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외심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면 될 건데, 잠깐만. 요 점이 있나? 문제가 있나? 적당한 게 없네. 있다. 봐봐. A가 8,4, B가 1.5가 0,0, B가 10,0이네요. 이때 AOB의 외심은 C라고 한대요. 그럼 이 C의 값을 구하시오,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럼 C를 좌표를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거 거리 얘랑 얘 거리 얘랑 얘 거리가 같대요. 그 뜻은 루트를 벗긴 것도 같거든. 그럼 이렇게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날라가면서 0은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a는 5였구나가 돼요. 그럼 a가 5였으면 이제 이렇게 보면 날라가죠?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8b 플러스 80은 0이에요. a가 5래 대입합시다. 5 넣으면 b는 0이었네요.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5,0이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분점입니다. 자, 내분점의 의미는 두 점을 이은 선분 위의 점이 이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눈 점을 내분점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점이 아니야. 그냥 m 대 n으로 나눴다고 끝이 아니야. 같은 선분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을 내분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수직선에서 볼게요. 위가 A고요, 위가 B고요, 위가 C래요. 이게 M 대 N이네. C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아야겠지. 요 길이는 뭐겠어? C-2. 요 길이는 B-2. 이게 M 대 N이래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갖다 이용하면 자, 우리는 C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C를 한쪽으로 몰고 다른 걸 한쪽으로 볼게요. 따라서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공식이에요. x1, y1과 x2, y2를 이은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을 어떻게 구하냐?
비율끼리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율을 사이다 더 놓고 크로스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 my2 플러스 ny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서에서 구했던 요 공식을 그대로 평면좌표에다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의 m대의 내분점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 직각삼각형으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고 마찬가지로 m 대 n이지. 그래서 x 따로 y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좌표로 합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사라졌잖아. 근데 얘를 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봐봐. B 위의 직선 M 대 N으로 나눈대요. 그렇다면 봐봐. 이렇게도 가능하거든. C. 이거 가능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도 가능해. M 대 N 이렇게요. 그래서 내분이란 말이 없으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 그럼 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 이제 외분이랑 공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외분 공식을 쓰면 아마 틀렸다 그럴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가 몇이 돼? n-n이 돼요. 그렇다면 b는 a와 ac의 n-n 대 n의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분점 공식을 이대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외분이 사라졌는데 외분을 내려면 요 방법이 짱이에요. 근데 좀 선행을 한 애들은 이걸 외분으로 풀 거거든.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외분을 알려줄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이 없고 교과에는 빠졌지만 뒤에서 원방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그때 AP 대 BP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하네. 그때 이 P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 P가 그리는 도형이 뭐가 나오냐? 원이 나와요. 그때 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특징은 지름의 양 끝점으로 빠져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자취를 구하지 않고 내분적, 외분적 그거의 중점을 중심을 잡으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외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 그래서 외분이 뭐냐면 안 어려워요. 봐봐. 아까 했던 거. 얘가 M이고 얘가 N이래. 이해 찾는 거야. 그럼 이걸 A, B, C라고 할게요. C-A 대 C-B가 M 대 N이야. 똑같아. 내향이고 외향이고. 자, 그럼 한 대 모읍시다. 이렇게 모아볼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분점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내분은 그냥 더해.
외부는 그냥 빼세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분과 외분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책이 없더라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저 내분점에서도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누가 있냐? 1대1 내분점. 중점이죠. 일반적으로 M으로 씁니다. 그래서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A가 A, B고 B가 C, D다. 중점은 두 좌표의 합을 평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중점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중선이래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디 있냐면 중선 정리 13쪽에 41번 그게 요 중선 정리의 내용입니다. 알아두세요. 이 중선 정리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꼭지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일 때 요 길이 제곱 대역이 요 길이 제곱 는 2배의 BD 제곱 더하기 AD 제곱과 같다. 요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고 이거 증명이 41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41번을 푸시면서 이 증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일반적으로 도형해가지고 증명 문제 풀 때는 얘를 좌표로 움직이거든. 좌표로 옮길 때 중심, 특이점이 되는 애를 원점으로 두셔야지 여러분들 계산이 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그은 선, 얘가 중선이에요. 그럼 얘가 중선이면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마주보는 곳 가운데 중선 딱 그 마주보는 거 가운데 중선 딱 그 중선 딱 그으면 신기하게 교점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서 각 꼭지점의 중선들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고 얘를 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게중심을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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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알 거고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이 무게중심이 좌표로 갔을 때 어떻게 구하나요? 무게중심은요. 요 점이 A, P, 요 점이 C, D, 요 점이 E, F면은 X끼리 다 더하세요. Y끼리 다 더하세요. 얘를 3으로 나누시면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저저 내용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여기서 무게중심은 요거까지도 알아두세요. 뭐냐면 이 삼각형을 M 대 N으로 나눈 내분점들끼리 이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 이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얘랑 똑같습니다. G 다시라고 하면 두 개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여기 구해보시면 M 플러스 N에 A, B와 C, D에 M 대 N 내분점이잖아요. 그래서 MC 더하기 NA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AB와 EF의 M 대 N이잖아. 그러면 M 플러스 N에 ME 플러스 NA가 나와요. 요 점은 EF와
잠깐만 CD와 AB구나. 바뀌어야겠네. EF와 CD M 대 N 그러면 M 플러스 N 분의 MC 더하기 N2에 그럼 봐봐 얘네를 다 더하잖아. 이게 되거든. 그럼 무게중심은 이거니까 대분의 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변을 M 대 N으로 일정하게 내분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과 같다까지도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자 삼각형 내부의 점에서 각 꼭지점으로 내부 점 P라고 할게요. 이때 각 꼭지점까지 거리 제곱 요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P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P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AY 거리는 AP제곱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x-c의 제곱 더하기 y-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f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x만 볼게요. 얘네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정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제곱이에요. 자, 이 참수네요.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축에서 나오죠. 축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네요. 약분하니까 무게중심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문제로 나올까요?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P는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 다음 똑같은 B로 내분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다 정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요 내분점 할 때 푸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3,2 얘를 1대3으로 내분한대. 자, 그럼 첫 번째 공식으로 가볼게. 그럼 1대3이잖아. 그럼 4 분의 곱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4 분의 곱하면 2 곱하면 18 그래서 0,5요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마이너스 1이에요 3이거든 1대3으로 나눴대. 요게 얼마겠니? 길이가 얼마야? 4지 4를 4로 나누면 1이지 1만큼 오른쪽 하면 얼마야? 0 그래서 0이에요 6 2 5 4 3 1대3 몇이겠어? 5겠지. 그래서 비례배분으로도 내분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비율이 상수로 주어졌을 때 얘가 미지수다. 이때 그냥 공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아닐 경우는 식이 계산이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걸로 돌려서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입니다. 크게 안 어렵죠?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